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경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변압기 U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배우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내용 3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미션 잘 하고 계신가요? 꼭 좀 많이 써보시면서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Y결선이었죠. 변압기의 결선법, Y결선, 델타결선, V결선. 첫 번째 Y결선에서 이것만큼은 기억하자. 자, Y결선인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몇 배 크다? 루트 3배. 자, 다시 몇 배 크다고요? 루트 3배 정도 크다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압기의 델타결선. 델타결선에서 제일 잊지 말아야 될 거 딱 한 가지. 자, 몇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 제3 고조파를 제거할 수가 있다더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V결선. V결선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압기, 단상변압기 세대, 델타결선 운전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요. 그럼 그게 무슨 결선이다? V결선이다. 그럼 V결선에서 3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 V결선 시의 출력, V결선 시의 용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3 곱하기 P1. 여기서 말하는 P1은 단상변압기 한 대 용량을 얘기해요. 그래서 V결선 시의 출력, V결선 시의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P1. 한 대 용량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용률이란 말이 있었어요. 무슨 율? 이용률. 그러면은 한 대가 고장이 났잖아요. 몇 대 남았어요? 2대. 즉 2대 용량에 대한 뭡니까? 바로 V결선 시 했을 때의 여러분 출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 출력. 그럼 뭐예요? 루트 3 곱하기 P1이죠. 이거 하면 약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 86.6%. 그죠? 이걸 단위법으로 얘기하면 얼마였죠? 0.866. 시험에서는 단위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퍼센트법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86.6%, 0.866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비가 있었어요. 출력비는 똑같이 2대 용량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장 전. 자, 고장 전에 여러분 무슨 결선이었어? 델타 결선이었었어요. 그러면은 고장 전에 출력, 고장 전에 전력에 대한 V결선 시의 출력이죠. V결선 시의 출력 루트 3 P1.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여러분 몇 프로? 57.7%. 단위법으로는 얼마? 0.577.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용률과 출력비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숫자까지 꼭 같이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변압기 U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압기 U를 보기 전에 제가 정말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식용유. 여러분 여기서 U가 뭐예요? 오일이라는 뜻이죠. 오일. 먹을 수 있는 오일. 여러분 제가 사실 달걀 프라이를 되게 좋아해요. 거의 매니아예요. 그러면은 후라이팬에다가 달걀을 탁 하고 터뜨리기 전에 식용유를 먼저 한번 뿌려줘야 늘러붙지 않겠죠. 네, 그 식용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U자 붙었죠. 자, 그 다음에 엔진 오일. 두 번째는 무슨 오일? 엔진 오일. 여러분 엔진 오일, 이것도 뭐예요? 오일이에요. 기름이다라는 거죠. 그럼 엔진 오일 언제 씁니까? 여러분 주기적으로 자동차마다 워낙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00km 또는 5,000km마다 엔진 오일 갈아줘야겠죠. 엔진 오일을 넣어야 그 자동차 안에 있는 그런 부품들, 기계들이, 이 머신들이 부드럽게 잘 여러분 동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엔진 오일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떨까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요? 까매지죠. 까매지면서 이거 여러분 나중에 교환해 줘야 돼요. 왜? 만약에 엔진 오일 그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정말 운이 없으면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성능이 나중에 떨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조금 성능이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엔진 오일도 가만히 냅두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성능이 떨어져요. 그런 걸 열화된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뭐 된다고요? 열화된다. 자, 식용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알바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 알바를 했었냐면 치킨집에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치킨을 프라이드 치킨 할 때 여러분 뭐 합니까? 예, 식용유에다가 튀기죠. 닭다리 넣고 막 튀기지 않습니까? 근데 닭을요 만약에 50마리, 60마리, 70마리 이렇게 많이 튀기잖아요. 그럼 그 식용유가 여러분 까매지는 거 아십니까? 오래되면 까매져요. 걔도요. 그럼 식용유 어떻게 돼요? 갈아줘야죠. 그래서 사실 식용유 바로 갈았을 때 그때 튀기는 치킨이 사실 제일 맛있어요. 이거 제 경험담입니다. 진짜 그래요. 자, 뭐 이랬든 저랬든 식용유 나름의 역할이 있고 엔진오일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 그리고 얘나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갈아줘야 돼요. 부식이 된다고요. 열화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노화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열화된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변압기에 들어가는 유다라는 거예요. 변압기 유를 우리가 세 글자로 절연유라고 합니다. 무슨 유? 절연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능사 따시고 산업기사 함께 해요. 기사도 함께 하고요. 거기에서는 절연유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절연유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변압기 유라고 좀 많이 표현합니다. 그럼 변압기에 들어가는 이 오일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거죠. 어떤 역할? 식용유는 음식이 프라이팬에 들러붙지 말라고 또는 음식을 튀길 때 쓰지 않습니까? 식용유를. 엔진오일, 기기 부품들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부드럽게 윤활제를 넣어주는 거죠. 잘 돌아가라고. 그러면 변압기에는 왜 기름이 필요할까? 먹는 기름일까? 아니겠죠. 예,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냉각의 역할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압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졌죠. 철심과 코일로 이루어졌죠. 근데 변압기에서 뭐가 발생하죠? 손실이 발생하죠. 그 손실이 뭐예요? 열이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모든 손실은 열로 가는 거야. 그럼 변압기 계속 쓰다 보면 변압기 열받아. 변압기 뭐 한다고요? 열받는다고. 여러분 계속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계속 공부해보세요. 열받죠?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 뜨거워지는 걸 그냥 냅두면 변압기 손실 계속, 효율 계속 떨어져요. 손실 계속 올라가고. 그럼 변압기는 차갑게 해줘야 돼요? 뜨겁게 해줘야 돼요? 차갑게. 여러분 머리 뜨거우면요. 막 머리 열받은 상태에서는 공부 잘 돼야 안 돼요. 아니 지금 머리 상태가 컨디션이 좋아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머리 뜨거워져 봐요. 여러분 전기 기기들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적당해야 좋아요. 여러분 사우나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공부 잘 되겠어요? 숨 막혀서 공부 어떻게 해. 예,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냉각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그 안에다가 기름을 넣으면은 냉각 효과가 뛰어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주상 변압기 큰 거 영상에서 보셨죠? 그 안에 뭐 있냐? 이 변압기 U가 차 있어요. 7, 80% 가득 차 있다고. 그 친구가 하는 역할이 바로 냉각의 역할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또 역할이 하나 더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 절연의 역할을 해요. 절연. 전기를 통하게 해준다? 통하지 않게 해준다? 통하지 않게 해준다. 그럼 도대체 어디를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해주는데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변압기가 이렇게 철심이 있어요. 제가 철심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1차 측과 2차 측에는 권선이 감겨져 있겠죠. 1차 측에 이렇게 권선이 감겨져 있고 2차 측에도 이렇게 권선이 감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변압기라는 것은 1차 측과 2차 측으로 전기적으로 떨어져 있죠. 전기적으로 떨어져 있죠. 절연되어 있죠. 근데 얘하고요. 워낙 전압이 높으면요. 전압이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압이 워낙 세면 이거 도통될 수도 있어요. 전압이 어떻게 하면? 워낙 세면. 얘하고 전압차가 세면 얘네들이 붙으려고 해요. 그래서 공기보다는 이 안에를 뭘로 채워주는 거야? 이 안에를 이렇게 절연유로 채워주는 거죠. 그럼 얘와 얘 사이는 절연 성능이 뛰어난 기름이 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여러분 이 절연이 파괴된다는 느낌 안 오십니까? 전압이 높으면 빠방 하고 붙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좀 거짓말 요만큼 못해가지고 우리 날씨 안 좋을 때 자, 여기 산 정상이라고 할게요. 산 정상에 제가요 쇠꼬챙이를 들고 여기 서 있다고 할게요. 절대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무슨 얘기 할지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무슨 얘기 할지? 자, 하늘에서 날씨가 안 좋아. 막 비 천둥번개 쳐. 구름이 있죠? 그러면은 날씨 안 좋을 때 빠방 하고 여러분 번개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번개가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하고 전압의 차이, 전압차, 전이차가 워낙에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1km가 더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기잖아요, 이 상태는. 근데 뿌붕 하면서 붙어버리는 거지. 절연 파괴되는 거죠. 이 사람 죽겠죠. 절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근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피대침을 이용하는 거죠. 뭐 이랬든 저랬든
얘하고 여러분 전압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절연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냉각도 시켜줘야겠죠. 변압기가 뜨거워지거든. 그 뜨거운 열을 얘가 좀 스펀지처럼 먹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변압기유의 역할이다. 자, 근데 변압기유를 집어넣었어요. 엔진 오일 똑같아요. 여기 엔진 오일 있었죠? 엔진을 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성능이 떨어져. 그 절연유의 성능이 떨어진다고요. 그 성능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열화된다, 노화된다. 노화란 말 쓰지 말자고요. 자, 열화된다, 에이징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열화가 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상변압기 그 안에 있는 절연유도요, 시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여러분 교체를 해줍니다. 엔진 오일 교체하듯이. 물론 이제 교체 기간은 훨씬 더 길지만 맨날 그거 이렇게 덤보듯 탈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열화되면 냉각 효과, 절연 효과, 절연 성능이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죠. 그게 열화에 대한 영향이 되는 거죠. 안 좋은 영향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안 좋은 열화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 아니면 최대한 늦게 일어나게 좀 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막아줬으면 좋겠죠. 내가 절연율을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죠. 이거 에이징 걸리지 말라고. 그게 바로 변압기 열화를 방지해주는 대책들이 된다.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 열화를 막아주겠냐라는 거죠.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질소를 봉입해준다. 여러분들 질소라는 기체를 넣어주는 건데요.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요. 그 양파링이라는 과자 되게 좋아해요. 혹시 아십니까? 양파링 되게 맛있는데 봉지가 이만하죠? 봉지가 되게 커요. 되게 큰데 대충 이렇게 서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 과자 봉지 있으면 되게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물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 빵빵하죠? 여러분 요 안에다가 넣어주는 게 뭐예요? 질소기체예요. 질소기체. 그럼 왜 질소기체를 넣어줄까요? 이 질소기체는요 정말 안정적인 물질이에요. 안정적인 기체예요. 안정적이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른 물질일까요? 화학 반응을 어지간하면 일으키질 않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뭔가 음식물이 우리가 부패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나중에 부패되죠. 여러분 그거 뭐냐면 음식물하고 산소하고 부딪혀서 그래. 그러니까 얼굴이 산화되는 거지. 노화되는 것도 얼굴이 산화되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외부 물질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음식물이 어떻게 됩니까? 상해요. 그래서 안 상하게끔 하려고 우리가 진공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요 질소로 절연유하고 공기가 바로 만나는 걸 타단을 해주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주세요. 지금 여기 찰랑찰랑 자, 변압기 탱크 안에 여기 이제 절연유가 들어가 있어요. 절연유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외부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공기가 바로 절연유하고 붙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절연유 열화된다고요. 쉽게 열화된다고요. 그럼 쉽게 열화되지 말라고 얘를 막아주는 거지. 뭘로? 질소 기체로 막아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과자 봉지 원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질소라는 친구가 그런 특징이 있다. 엄청나죠, 얘는. 질소 N2죠. 근데 얘가 무슨 결합이 있어? 삼중결합돼 있다고. 어지간하면 깨지지 않아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공결합인데 삼중결합이야. 어지간하면 안 깨져요. 번개 정도 치는 파워를 가야 얘가 질소 원자로 분리가 되죠. 이 분자 안 깨져요, 어지간하면. 자, 어찌됐든 질소를 이렇게 넣어준다.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절연유하고요 수분하고요 만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자, 공기 드나들 때 수분을 제거를 하고 싶단 말이야. 이 수분도 쥐약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그럼 수분은 어떻게 없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밑반찬 중에서 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참 짭조름하니 정말 맛있어요. 김은 돌김도 맛있고요. 생김도 맛있고요. 김 꺼먹어서 맛있어요. 배가 고프네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김을 사요. 조미가 된 감칠맛 난 김. 그러면은 뭐 김이 이제 캔으로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캔 뚜껑을 딱 열면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뭐 있어요? 방습제가 들어가 있죠. 또는 제습제가 들어가 있죠. 걔가 이렇게 조그만 포장지 안에 뭔가 동글동글동글동글한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한번 뜯어보세요. 절대 드시지는 마시고. 요 방습제, 제습제가 여러분 이 김이 수분을 먹지 않게끔 얘가 대신 수분을 먹어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요거 이름이 뭐냐? 요거 실리카겔이에요. 실리카겔 또는 실리카젤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실리카겔 이름이 뭐라고요? 실리카겔. 요런 것들을 좀 설치해서 수분이 여기 다이렉트로 좀 안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기 기사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기능사에서는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이 변압기 있지 않습니까? 이 변압기 안에 얘가 공기가 왔다 갔다 해요.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이 변압기가 마치 호흡하듯이 호흡을 합니다. 변압기가 호흡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호흡을 할 때 수분을 빼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실리카겔 들어가 있는 걸 호흡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말해줘. 그 호흡기 안에 실리카겔이 다 들어가 있죠. 선생님 이거 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물로 바뀌는 건 물 먹는 하마가 물로 바뀌는 거고 얘는 이제 색깔이 바뀌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호흡기, 이걸 이제 브리더라고 하는데 브리더 또는 호흡기를 설치한다더라.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변압기 유입니다. 그러니 쉬워요. 어렵지 않고 쉬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